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0일 무려 25대의 군용기를 이 대만의 방공 식별구역 내로 보냈었죠. 그 다음에 이 대만과 미국 간의 관계가 계속 개선된다 그러면 이 중국 전투기들이 이젠 대만 상공으로 날아가지고 주권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뉴스위크가 지난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이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이 그런 말을 한 건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증진시킨 것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우는 후시진 편집장이 한 말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 후시진 편집장의 말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의 생각을 먼저 이렇게 내놓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후시진 편집장에서 또 무슨 말을 했느냐.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증진될수록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만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 전투기들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때는 대만 해협을 넘어서 전면전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위협적인 말도 했습니다. 이 후시진 편집장의 발언 말고도 환구시보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짧은 동영상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블링컨 장관을 향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후시진 편집장의 이런 강경 발언은 미국 국무부의 최근 대만 관련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에 미국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대만 관리들을 미 연방정부 청사로 초청할 수도 있고 대만 대사관격인 대만 대표부의 경제 문화 당국자들도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폭을 대폭 넓힌 겁니다. 후시진 편집장도 이 미 국무부의 이런 지침에 대한 반발로 대만에 대한 이 대규모 전투기도 보낸 거고 자신의 과격한 발언도 바로 그 지침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 대만의 비공식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긴장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중국의 심기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만 교류 곤장 지침이 나온 후에 곧바로 단행된 이 미 특사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중국은 좌불안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견한 이 비공식 대표단 3명은 14일 오후에 항공편으로 타이베이의 숭산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제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단 면면을 보면 크리스 도드, 이 사람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 도드 전 상원 의원,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했던 리차드 아미티지, 많이 한국에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이렇게 3사람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전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공식 대표단입니다. 이건 일정 부분 중국을 배려한 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국교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바이든의 특사단이 대만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이들 미국 대표단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또 대만의 국가안보, 외교, 국방 분야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대만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인물이 바로 크리스 도드 전 상원 의원입니다. 이 크리스 도드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30년이 넘는 오랜 친구입니다. 상원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만을 향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를 바로 이 크리스 도드가 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대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만 특사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말기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알렉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 그리고 키스 클라크 국무부 차관을 잇따라 대만에 공식적으로 보낸 바 있었죠. 이렇게 이제 특사단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예상대로 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마오샤오강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의 대변인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지에서 독립을 도모하며 심지어 무력으로 대만 독립을 도모하려는 환상은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만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마샤오강 대변인은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이 차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과 대만의 어떠한 공식 거래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국 양제 원칙에 대해서 진지하게 약속을 지키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오샤오강 대변인은 또 대만 인근에 전투기는 물론 항공모함까지 투입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도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은 대만 독립을 억제하고 미국과 대만의 유착을 억제하겠다는 결심의 신호이고 이런 결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 대표단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대만 간의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에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를 더욱 해치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4일 중국으로 갔습니다. 자, 존 케리 특사의 중국 방문은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고위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케리 특사가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방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생태환경부는 케리 특사가 방중 기간 동안에 쇠젠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하고 상하이에서 회담을 통해서 중미 기후변화 협력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6차 총회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논의한다고 말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현재의 미중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존 케리 특사가 지난 오바마 정권 당시에 국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 이전에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4년 넘게 재직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바이든 정부의 외교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존 케리 특사의 방중은 미중 충돌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미중 양국이 중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고위 당국자 회동 장소가 베이징이 아니고 상하이로 조율됐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상하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 최대의 경제 도시죠. 그런데 1972년 2월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하이 공동성명, 이걸 상하이 코미케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서명을 하고 또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던 장소가 바로 상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다는 겁니다. 양국의 오랜 냉전 시기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1979년 수교를 하는데 초석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했던 그 상하이 공동성명, 이게 역사적인 외교 합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그것도 상하이에서 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중국의
의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회담에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두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미국 역시 존 캐리라는 거물을 중국의 특사로 보냈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을 향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대만의 특사단으로 보내면서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만한 최고의 특사를 중국으로 동시에 보낸 의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과 대만의 양 특사단의 방문은 앞으로의 미중 관계 향방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그리고 또 티벳의 인권 문제, 대만 수호 이슈, 그리고 또 홍콩 문제 등이 미국의 주 관심사이고요. 이 문제들에 관한 한 미국은 결코 후퇴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이슈들 자체가 동시에 중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중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카드가 뭐냐? 현상 유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빼든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손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미국 국민들에 대한 신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대만을 방문한 특사단은 차잉원 총통을 만나서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겁니다. 더불어서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대만 주변의 군사 동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은 이미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 가지고 통과하면서 대만 수호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죠. 더불어 이 대만 영공에 전투기는 아니지만 정찰기를 진입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중국 전투기들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대만 영공에 미군의 이 정찰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대만의 역사에서도 미군의 의지가 확실하게 담겼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 황구15의 후시진 편집장의 말대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어가지고 대만 영공까지 침범에 들어온다 그러면 미군의 전투기들 역시 대만 영공에 과감하게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들을 밀어내는 그런 전투기들을 밀어내는 아마 그런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을 향한 위협 강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미국 해군의 대만항 접항도 시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죠. 자,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영공 침범 의도는 이렇게 크게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만에 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상하이로 날아간 존 캐리 특사는 사실 중국과의 원만한 협상,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아마 공표하게 되는 문제가 그럴 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들에 대한 내용, 이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협상은 아마도 앞으로의 미중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강경할 겁니다. 어쩌면 미중 충돌 해소의 가장 큰 방향으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포기를 통한 중국 정치의 정상화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 얽히고 설킨 미중 관계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상황,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 점령 야욕의 발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대만 수호 의지를 특사단 파견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런 강대강 충돌의 상황에서 과연 상하이에서의 존 캐리 특사는 중국에 어떤 카드를 던지게 될까요? 우리 와이타임스가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